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이 오래된 차들, 클래식카들 그리고 올드카들 찍는데요. 오늘은 차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여기 라라클래식의 김포 게러지입니다. 오늘 비가 조금 와서 밖에서 찍기는 좀 뭐한데요.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박물관이라든가 컨텐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창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렇게 김포에 조그만 창고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차들을 우선 보관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 이외에도 라라클래식이 요즘 전기차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 조금 갖다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납품할 그 마이크로 레이서의 와이드 바디. 마이크로 레이서는 극소형 전기차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스타일인데 외국에는 예전에 1910년대에 사이클 카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사이클 카트라는 형태로 레저나 취미용으로 사용이 되는 자동차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20년대 아주 유행했던 그런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크기는 한 2.5m, 길이가 2.5m 정도 되고요. 옆으로 크기는 1m 남짓되는 그런 소형의 차량입니다. 대개는 50cc나 150cc, 250cc 오토바이 엔진으로 외국에서는 움직이도록 만드는데요. 우리는 이걸 전기차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기차들을 극소형 전기차라고 부르는데요. 그 극소형 전기차에 우리 일반적으로 레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타이어를 좀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어들이 한 6대분 정도 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EM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모터 뒤에 장착이 돼서 전원이 통과되면 브레이크가 열리고요. 전원이 꺼지거나 하면은 브레이크가 닫히는. 그리고 여기 앤더슨 단자라고 메인 전원을 연결해 주는 것도 있고요. 부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터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인데요. 대개는 중국산 모터 사용하는데 조금 가격이 나가지만 국산 모터를 적용을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전기차들이 몇 개 있고요. 전기차 관련한 부품들도 좀 있고요. 차들이 이렇게 몇 대 있어요. 지금 중요한 차들 또 괜찮은 차들은 전시 때문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나가 있고요. 대부분 국산 차들하고 전시나 행사, 이벤트 등에 나가지 않는 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거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외국에서도 가치가 조금씩은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차 중에 하나인데요. 마츠다라는 일본 메이커의 MX5의 1세대 버전입니다. 여기 이제 이름 부르는 게 많죠. 미아타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요. 또 유노스 로드스터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직수입해 온 차량인데 제가 한국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제일 큰 특징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동을 걸어 볼게요. 저 앞에 헤드램프가요 팝업식 헤드램프입니다. 어떻게 켜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너무 이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전방 충돌했을 때 저러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그 팝업식 헤드램프나 이런 게 없어졌는데 90년대, 2000년대 초 정도까지만 해도 있을 거예요. 이 소프트탑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요거는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외국에 주문을 해서 부품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MX5는 우리들 자동차 역사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차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1960년대 영국의 로터스 엘란이라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80년대 이후에 이런 소형 컨버터블
이라고 할까요? 로드스터라고 할까요? 이런 시장이 거의 없던 시절에 일본에서 뭐 본격적으로 이 차를 만들게 되고 출시하면서 시장성이 검증이 되고요. 그러면서 해외에 많은 나라, 많은 메이커들이 이런 유형의 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마지막에 소형 로드스터 붐을 만들어낸 주인공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교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는 X308. 저 X308도 그냥 보기에는 보통의 XJ하고 똑같은데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제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그릴 보면 메쉬드 그릴 들어있죠? 요게 XJR이라는 증거입니다. XJR은 8기통 엔진, 요 X308은 8기통 엔진이니까요. 8기통 엔진에 슈퍼차저가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XJR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요 옆에는 포니2입니다. 이 포니2는 원래는 코코아색 정도의 차량이었는데요. 지금은 베이지색으로 외부 쪽만 도장을 했어요. 한 6개월 전쯤인가요? MBC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 거기에서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이 클래식카를 복원하고 또 컬렉션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나왔었어요. 자기 부인한테 이 차를 리스토어해서 선물하는 그런 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색깔은 좀 바뀌었어요. 아쉽기는 하지만. 원래는 자기 색이 제일 좋죠. 엔진은 이렇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캐브레타 방식이고요. 시동이 뭐 좀 걸렸다 안 걸렸다 해요.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그 옆에는 스포티지 1세대 스포티지입니다. 그 소형 도심형 컴팩트 SUV의 시조라고나 할까요? 이 차 때문에 도요타의 라브4라든가 여러 가지 차종들이 나왔죠.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기아가 본격적으로 이 차를 창조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 포드에서 상품 기획,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사이즈의 도심형으로 사용하는 컴팩트 SUV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당시에 마츠다하고 포드 그리고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서로 자본관계로 엮여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아를 생산기지로만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기아에서 좀 화가 나서 에이 독자적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 가솔린 엔진 차량은 많이 드물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차량은 조금 전에 보셨던 X308의 1세대 전 모델입니다. X300이라는 XJ 차량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보통 그냥 6기통 엔진이 달려 있는데요. 요 그릴은 전 오너가 메쉬드 그릴로 컨버전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런 그릴이 아니죠. 상당히 예뻐요. 흰색 외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 색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베이지색입니다. 오디오를 제가 튜닝하는 중인데 바빠서 요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개조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맥기가 들어가 있는 도어미러가 아니죠. 이거는 다임러급하고 소보린도 아마 맥기 들어가 있는 크롬 도금 들어가 있는 도어미러였던 것 같은데요. 그 카바만 교체를 한 겁니다. 저 뒤에도 그 W124라는 차량이에요. 요거는 W124 중에서는 약간 초기형에 해당되는데요. 고치려고 하다가 아직 못 고치고 놔두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W124는 가장 현실적인 올드카 또는 가장 현실적인 벤츠의 클래식카 뭐 요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이거보다 더 오래된 차량들은 정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요. 요 차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고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운용을 하시기 편한 차입니다. 그러면서 클래식카의 느낌이라든가 올드카의 느낌은 잘 살릴 수가 있죠. 요 옆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형급 독자 모델인 스텔라입니다. 이 스텔라를 폄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게
정말 대단한 차입니다. 이 포니의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얘는 마크 4, 마크 5라는 그 포드의 코티나라는 차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마크 4, 마크 5도 있었죠. 코티나도 있었고 그 차량의 플랫폼, 마크 5의 플랫폼을 베이스로 개발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중형차입니다.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했고요.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포니 엔진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나중에는 이게 아마 1800cc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파워 스티어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당시에 적용이 됐죠.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요, 상당히 정교하게 잘 움직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요 헤드램프 디자인은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원래 이 전체가 유리로 된 그 베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유리로 된 그 베젤이 없어지고 이렇게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가를 감싸게 됩니다. 저게 캐나다에 수출할 때 저런 형태로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국내에서도 저 사양이 출시가 됐죠. 그리고 초기형은 이 범퍼도 가늘고 얇은 범퍼였는데요. 이렇게 좀 두꺼운 범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충돌 때문에 그런 사양이 적용됐던 것 같아요. 내장 디자인 한번 보실까요? 요새는 진짜 보기 어려운 거, 이 천으로 된 실내입니다. 실내는 조금 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 차량도 요즘 보기 어렵죠. 스쿠프입니다. 스쿠프 초기형은 아니고요. 한번 모델 체인지 페이스리프트가 된 스쿠프인데요.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초반대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 보기 힘든 차량인데다가 주행거리도 많지 않고 거의 순정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요 뒤에도 우리나라 현대 올드카 중에 하나죠. 프레스토. 이 엑셀하고 프레스토는 각각 해치백하고 노치백, 그러니까 트렁크 부분이 튀어나와 있느냐 트렁크가 없냐 그 차이로 구분을 하는 같은 디자인, 같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엑셀하고 프레스토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차량 중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역사적인 의미나 가치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변방이었던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수출을 한 모델이잖아요. 조금 전에 보셨던 요 스텔라라든가 포니2는 사실은 캐나다에는 수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생산도 했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인데요. 저 포니2라든가 또 스텔라는 미국 시장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규제라든가 또 배기가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요 엑셀하고 프레스토가 드디어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자동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차라서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프레스토도 그 MBC 드라마 나를 사랑한 스파이라는 것에 중요한 소재로 쓰였었어요. 혹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되니까요. 보시고 싶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보셔도 됩니다. 요 옆에 있는 차는 미국에서는 그냥 대학생들이나 또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나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 타시는 엔트리급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폰티악의 그랜드 AM이라는 차입니다. 우리나라의 르망이라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르망하고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앞에 그릴도 사실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조향을 하는 스티어링 렉의 위치라든가 형태 이렇게 보시면 저 방열판처럼 생긴 걸로 감싸져 있는 곳 있죠? 여기요. 그 뒤쪽에 보면은 뭔가 고무로 된 부츠가 있는데 마치 주름관처럼 돼 있는 부츠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스티어링 렉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 현대자동차나
일반적인 다른 차량들 보시면 스티어링 렉이 저쪽 아래에 있어요. 대시보드의 최하단에 있는데 쟤는 저기 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이점인데요. 여기 르망도 비슷해요. 이 차량은 이게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다르게 그 예를 들면은 차 문을 열었을 때 강도나 도둑놈이 저 조수석에 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요. 키로 열면 전체가 열리지를 않고 운전석만 열린다든가, 잠글 때도 또 절대로 뭐 키나 이런 걸로 못 잠그고 안에서 도어록을 걸고 잠궈야 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이 뒤에 보시면 요거는 벤츠의 아주 옛날 차죠. S클래스의 60년대 S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80S일 거예요. 대개 이제 이런 차들은 외국에서는 지금 깨끗하게 돼 있는 것들이 한 5만 불, 4만 불, 뭐 6만 불, 요 정도 수준이고요. 웬만하게 그냥 굴러다닐 정도다 하면은 15,000불, 2만 불, 이렇게도 합니다. 엄청 상태 안 좋으면은 뭐 10,000불 이하짜리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썩음해도 뭐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넘버는 없고요.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 자주 사용됩니다. 요즘 벤츠 차들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열게 되고요. 엔진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벤츠에 비하면은 뭐 엄청 단순하죠. 그래도 이게 역사적인 의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츠의 S클래스라는 게 사실은 플래그십으로 지금까지 또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S클래스가 시작된 거는 바로 이 차의 전 모델부터고요. 지금 이 차로 오면서 이런 웅장한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S클래스라고 불리는 것의 두 번째 세대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S클래스라든가 E클래스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이 이후에 생겼지만 S클래스의 조상으로서는 두 번째 모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에는 이렇게 차들이 보관이 돼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밖에도 중요한 차량들이 몇 개 있는데요. 비가 오니까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저기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SUV 형태의 차량, 지프 형태의 차량은 랜드로버 시리즈 3라는 차예요. 요즘 작년인가요? 랜드로버 디펜더가 발표가 됐었죠. 그 랜드로버 디펜더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수입을 해왔고요. 가져온 이후에 약간의 리스토레이션을 실시를 했어요. 완전한 리스토레이션은 아닙니다. 외부의 색상을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녹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처리를 하고요. 또 특히 이 차는 이렇게 이중 루프, 요거를 트로피칼 루프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1년 내내 더운데요. 그 더운 열기가 자동차 지붕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한 단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 사이에서 흘러 들어간 바람이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위에 뚜껑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본넷 위에 타이어하고 휠을 배치를 했고요. 이 차량이 그냥 뭐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일본 같은 데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우간다에서까지 구해온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elebrating 50 Years 1962년부터 2012, 이게 뭐냐 하면 우간다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2차 대전 때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영국이라든가 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식민지로 지배를 당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1945년에 2차 대전 끝나면서 독립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나라들은 대개 뭐 60년대 쯤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받았던 수모나 서름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러면서 독립을 했지만 독립 이후에도 영국하고 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배계층을 형성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지배계층이 수입해온 영국의 차량이 결국 이게 우간다 현지인에게, 원래 그 국민들에게 또 싸게 불화가 됐을 거고요. 사용 기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러면서 그 우간다 사람들의 끈질기고 또 강인한 역사, 또 투쟁의 역사,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차에 담기게 되죠. 그런 이제 2차 대전의 슬픈 역사, 또 아프리카 사람들의 고난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차를 한국에 가져와서 리스토어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배송비가 진짜 장난 아니게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요 옆에 있는 차량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제규어 XJ의 시리즈 3 모델인데요. 그 모델 중에서도 대개는 6기통이 많고 12기통은 다임러라는 브랜드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요 차량은 제규어의 브랜드를 그대로 달고 있으면서 12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컬렉터들이 꽤 많이 컬렉션을 원하는, 제규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도어가 지금 열리는지 한번 볼까요? 도어는 잠궈놨네요. 베이지색 내장이고요. 시동도 잘 걸리고 이건 주행도 잘 됩니다. 요 옆에는 링컨 타운카, 2세대 링컨 타운카죠. 그 리무진 모델입니다. 이게 120인치 스트레치드 된 모델인데요. 얼마 전에 자동차 검사가 있어서 맡겼다가 일단은 검사는 통과돼서 나왔고요. 바디 상태는 외부에 너무 오랫동안 주차를 해놔서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조만간 리스토어해서 라라 클래식 이벤트나 이런 데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요 옆에 차도 벤츠의 W124,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현실적인 올드카, 가장 현실적인 클래식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이거는 280, 그러니까 2800cc 엔진이 들어있는데요. 280이나 320 이런 것들은 E 클래스 안에서도, W124 안에서도 조금은 하이 클래스라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차입니다. 승차감도 엄청 좋고요. 밟았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근데 요즘 차 운전하시던 분들이 타면 이렇게 처음에 엑셀 밟았을 때 안 나가? 이러실 거예요. 요 옆에도 좀 희귀한 차죠. BMW L7이라는 차인데요. BMW에서 나온 최초이자 최후의 리무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아셈 총회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요? 90년대 말인가? 그때 이 차량이 사용되기 위해서 한국에 꽤 많이 수입이 됐었고요. 지금은 근데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차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가 이렇게 넓어져서 앞뒤 구분이 되는 그런 형태의 스트레치드 리무진입니다. 한 20cm 가량 스트레치드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V12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요것도 W124, 이것도 정비를 하려고 세워놨는데 자꾸 정비를 못하게 됩니다. 이건 그 220 2200cc 엔진 들어가 있는 건데요. 상태는 한번 정비를 해서 그 앞쪽에 쇼크 업소버라든가 이런 건 전체 교환을 했고요. 요즘 이게 연료 있는 데가 좀 새고 있어서 파이프하고 전체적인 교체를 해야 됩니다. 뒤에 타이어도 바람이 다 새버렸네요. 이렇게 김포에 만든 라라 클래식 김포 게러지, 우리 그냥 대단한 게러지는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일부를 여기에 보관하고, 그리고 가끔 협력업체를 통해서 정비도 하고 그러는 공간이고, 요즘 개발 중인 전기차용 부품들 몇 가지를 놔두는 장소예요. 이 장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라라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초대를 해서 바베큐 파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소가 아직은 부끄러운 장소기는 한데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그리고 클래식의 EV를 더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좋은 시간에 서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공유, 좋아요, 감사합니다.